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무슨 존엄이라도 되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증인 명단의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보통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총무비서가 나오는 것도 관례였죠.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굳이 빼겠다라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 아니냐,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면 되지 않느냐. 송권 평론가님, 김현지 비서관 나오면 허니문이 깨집니까? 왜 깨져요? 일단 보통 이 정권 초반에 허니문이라고 하면은 정치권 안에 여야의 허니문보다는 주로 이제 언론하고 정권 사이의 허니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그 용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정권 초반에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만약에 총무비서관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일들이 많아요. 가령 총무비서관의 원래 역할은 용산 대통령실에 뭐 살림을 산다 해서 금전 출납 같은 거, 그리고 청와대 안의 인사 문제인데, 대통령실 안의 인사 문제가 원래 총무비서관이 하는 것인데, 지금 그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실세다, 그리고 뭐 성남라인이다, 그래서 인사도 전부 다 뭐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불거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사 파동이 있었죠. 인사 파동이 있었는데 총무비서관은 용산의 인사위원회의 그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사에도 관여를 하고, 또 특히 용산에서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했잖아요. 업무 추진비를 그렇죠. 공개를 했으면은 총무비서관 소관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제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만 했고 구체적인 사용처 이런 것을 또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따져 물어볼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반대로 보면은 여당에서는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대 지금 막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서지영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님 나오셨는데, 저도 국회에서 꽤 오래 취재를 해봤단 말입니다. 국정감사에 회장님을 불렀는데 사장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인 총무비서관은 못 보내겠고 그 윗사람이 비서실장을 보낼 테니까 이대로 하자. 전 처음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총무비서관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고 대통령실 내에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4대 이후에 30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들을 깨가면서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지 안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정부가 숨길 게 많구나, 시작부터 감추게 있는 게 많구나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김현지 비서관을 감싸고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이제부터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에서는 아무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이 김현지 비서관을 감추려고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대통령실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특히 특활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구심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건가?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고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한다는 말이 나온답니다. 지난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손가락입니다. 언론에 포착된 카메라에 따르면은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의원님, 검찰이 이렇게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엔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됐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내 편의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혼나니까, 문제 생기니까 표시를 막 하죠. 결시가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시가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가지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도대체 누구냐? 공개된 이력은 이게 전부입니다.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지사 또 뭐 국회의원, 당대표를 할 때 늘 옆에 있었던, 다음이요.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진상, 김용,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최측근으로 꼽았던 사람들이 다 감옥 갔죠. 그 이후에 김남준 지금 비서관과 함께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인데 그 전 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성진 부의장님.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이력들, 뭐 사무국장하고 비서관하고 수석보좌관하고 이런 이력 말고 뭐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딱히 공개되는 게 없어요. 저희가 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뭐 당내에서도 모르는 분들 많고요. 당내에도 모르는 분들 많다. 예, 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 저도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그런 경력과 학력을 지금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순간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도 꼭 지금 출석을 꼭 해야 되는가? 아까 앵커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으로 치다 보면 사장 나오라 그래. 그렇죠. 우리 책임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이제 실무자가 아닌 실무자랑 대화하다가 결국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누굽니까? 비서실장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대통령이 계신 건데 보통 국회에 출석할 때는 비서실장. 뭐 과거에는 왜 이 민정수석 안 나왔어? 왜 이 수석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적은 있었어도 실무자 왜 안 나와? 만약에 그 실무자가 관할하는 문제가 뭔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럴 때 이 담당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총무비서관 김현지 대체 누군데 한번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적 의문점도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의 업무 파악 능력 확실히 하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뭐 소문에 의하면 무슨 뭐 전행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적도 없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오히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오랜 기간 함께했기 때문에 최측근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측근으로서 오히려 뭔가 이 대통령실의 뭔가 이런 숱한 민원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측근으로서 혹시나 실세라고 하더라도 실세로서 전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에 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가. 한번 불러보고 비서실장이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 이후의 이야기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먼저 불러놓고 보자는 건 잘못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인데 양태정 변호사님. 그런데 자기 업무일 때도 안 나왔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대통령실 결산심사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때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결산심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게 17년 만이래요. 17년 동안 그동안 관리였는데 이걸 깼다는 거. 특히 예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총무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심사까지 안 나왔다. 그리고 국감 배석도 안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의 비서관 중 하나인 이제 총무비서관의 출석 불출석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야당에서 이 김현지 비서관 문제를 정치 공세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역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의 특활비를 공개한 최초의 정부가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를 놀라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을 해서 특활비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대통령실 내부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굳이 딱 한 명을 집어서 김현지 비서관을 찍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자체에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르는 거지. 국감이 누구 얼굴 보고 싶다 와서 망신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이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증인 명단을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 참모든 다 나오는데 총무비서관만 못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운영이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감 일정이라든가 국감의 주요 다뤄야 될 의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을 내보내고 이 사람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나름의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럴수록 지금 민주당이 저럴수록 더 불러내야겠다. 역시 만사 형통이 아니라 김현지의 현을 써서 만사 현통 같다라고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럼 예? 공당이에요? 김현지를 불러내라는데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겁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언론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더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연 뭐 하는 분이시길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대통령실에 살림살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정쟁이 유발된다. 그래서 저는 더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현지 비서관 나오랬다고 갑자기 공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왔어요. 서지영 의원님. 아니, 그 김현지 비서관의 뭐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별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며 상식입니다. 국회에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인 일을 굳이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김현지 비서관 때문에 상대 정당을 공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뭐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도 부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당대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뭐라고 저렇게 감싸고 도는 건지, 감싸고 돌고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뿐인데 비상식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민적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미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번에 그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장관 예. 후보에게 김현지 씨가 직접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총무비서관이 무슨 권한으로 장관 후보에게 사퇴를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거는 언론사에서 제기된 의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오셔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뭐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정부의 벌써 오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김현지 씨가 무슨 이재명 정권의 블랙 요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명을 일부러 뒤집어 쓰려고 하십니까?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는 특활비 공개했다. 특수활동비 공개했다. 이런 거 자랑스러우시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이 명확하게 밝히고 명확하게 소명을 하면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추고 숨길수록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물론 총무비서관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고 공적인 자리로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야당은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진 부장님, 지금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잠시 다다음 주제로 다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라고? 아니 국감도 못 나오고 결산 심사도 못 나오고 그렇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입니다만 성역은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을 때는 사법부의 수장도 얼마든지 국회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총무비서관이 정말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그리고 유일하게 관할하는 문제가 뭔가 불거졌을 때, 그게 터졌을 때 그럼 책임자로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보고하는 자리라면은 비서실장이 충분히 본인이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나와야 되느냐? 뭐 아까 전에 뭐 인사 관련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 하나의 그 멤버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비서실장이 나와서 뭐 인사 관련 지적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그 비서관들 명단이 지금 저도 못 봤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이 알려진 바로는 3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33명 중에 김현지 비서관을 제외한 32명이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나오진 못하고 꼭 필요한, 그리고 설명을 할 때 비서실장을 도와줘야 되는, 보통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을 해보면은 비서실장이 답하다가 본인이 디테일에 대해서 좀 부족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땡땡 비서관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총무비서관이 답해야 되는 부분을 비서실장이 답변을 충분하게 못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국민의힘이 그것 봐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김현지 비서관이 끝까지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뭘까? 김현지 비서관이 우려하는 게 뭘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연루돼 있다는 게 부담스러워서일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더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면 싹 없애요. 그리고 나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엉망진창을 해놔가지고 아예 하드를 사가지고 아예 다 교체를 해야 됐어. 그래서 예정하드를 주문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 10만 원씩 내요. 우리가 사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파일만 수업 지금 지워. 그리고 가면 제가 아예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또 경기지사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측근에서 보좌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정진상, 김용 이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이재명 의원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김현지. 그걸 이제 보통 뭐 성남팀 또는 뭐 경기도팀 이렇게 하죠. 거의 이제 수족처럼 충성스럽게 그렇게 모신다 할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송국권
본부장님. 지금 문학진 전 의원도 성남 라인 얘기를 했잖아요. 정진상 씨, 김용 전 부원장 이 사람들 지금 다 재판 때문에 공적 책임 못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더더욱 더 부각되는 모습인데 김현지 비서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의 역할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역할,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전에 이화영 씨 변호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사임하라는 통보를 김현지 씨가 했다는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상당히 개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 정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 용산에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전 이야기고 대통령의 취임을 하고 나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불러야 될 사람이죠. 뭐냐면 국정감사라는 게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해당 소관 부처의 1년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에요. 그전에는 총무수석도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총무수석이 없이 총무비서관이고 인사수석을 얼마 전에 새로 했지만 인사수석 없는 상황에서 그 인사비서관과 같이 인사를 다 논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만사 현통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인사 파동이 있으니까 인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한 입장에서 인사 파동이 있으니까는 예. 강선우 그 후보자에게 그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연락을 했던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인데 그것을 한겨레 신문에서 그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들어와서 지금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를 하는 것은 그 대통령실 안의 인사만 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총무비서관이니까. 그런데 전체 인사 어떻게 보면은 장관급 인사까지 관여를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있는 의혹들도 있고. 그러면 이 정권은 정치 공세라고 쳐도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하는 운영위 입장에서는 다 이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정의인이라고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양태정 변호사님, 혹시 지금 뭐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조금 연관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뭔가 공개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안 나오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여기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 보통 그 국정감사에 대통령실 참모들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민정수석 정도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보통 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은 좀 나가주거나 아니면 뭐 물밑에서 뭐 조율해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 때문에 그럴까요? 만약 재판 때문에 내보낼 수 없는 거였다면 그 이미 검찰에서 먼지투리식 거의 저인망식 수사를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뭐 수사를 받든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여러 차례 소환이 됐을 텐데 아직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뭐 그런 처벌을 받았다거나 기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그만큼 검찰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진작에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뭐 전혀 그런 거에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나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를 출석을 시킨다고 함에도 계속해서 딱 김현지 비서관 한 명을 찍어서 나오라고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을 두고 지금 출석 요구 공방이 국회 운영위에서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